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생성형 AI 전반적인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굉장히 사용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상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AI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어떤 트렌드가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성장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요. 좀 2배 가까이씩 전반적으로 다운로드 수라든가 인앱 퍼체이징이라고 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유료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숫자들인데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아시아 쪽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다운로드 수가 80% 정도 증가했는데 유럽의 51%나 북미의 39%랑 비교를 할 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 선이 북아메리카, 여기가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장 아시아의 성과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딥시크가 출시했던 것 때문인데 딥시크가 처음에 출시했을 때 챗GPT가 등장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것 못지않게 굉장히 급격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그 성장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뭐 유료를 크게 사용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의 제한이 있고 사용량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이어지진 않았는데 딥시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좀 저변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파란색에 노바라는 게 있는데 노바는 우리나라의 리튼 같은 것처럼 다양한 그 AI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여기서 결제를 하면 다른 서비스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다오바오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중국에서 만든 AI예요. 틱톡을 만든 바이드댄스가 만든 거죠. 클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들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챗GPT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2위는 딥시크입니다. 미국하고 캐나다는 제미나이가 2등이고 멕시코에서는 홍콩에서 만든 시키라는 게 2등이에요. 브라질에서는 지니우스라고 콘텐츠 생성하는 AI예요. 이게 2등입니다. 이 트렌드 중에서 우리 뭐 기본적으로 쓰이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이 그 AI 어시스턴트 있죠. 요런 부류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하고 요게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미지 생성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동영상이나 이렇게 크리에이터 하는 툴로. 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노바라고 터키에서 만든 AI예요.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3위가 제미나이, 미국, 캐나다는 딥시크가 3위입니다. 그 영어권 국가인데도 중국 AI를 많이 쓴다는 게 좀 이채롭죠.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는 루지아라고 스페인에서 만든 거, 제미나이가 브라질에서 3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루지아가 3위입니다. 요거 루지아는 그 남미권에 스페인어 사용권을 겨냥해서 만든 그런 서비스예요. 두바오는 중국에서 만든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록이 미국하고 캐나다는 4위, 그 다음에 멕시코 노바가 4위, 브라질에서는 루지아가 4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시키가 4위 이렇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록이 5번째로 많이 쓰이네요. 미국에서는 코파일럿, 캐나다도 코파일럿, 멕시코 제미나이, 브라질 딥시크, 아르헨티나 제미나이. 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아크로벤 리더를 많이 쓰고요. 미국에서는 폴리버즈라고 해서 컨텐츠 생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크로벤 리더 많이 쓰고 코파일럿, 그 다음에 요거 팔키라고 해서 중국에서 만든 컨텐츠 생성 AI입니다. 6위를 한번 볼게요. 6위는 전 세계적으로 AI 챗봇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요런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들을 다 묶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걸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죠, 보통. 미국에서는 메타 AI가 캐나다랑 동시에 6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멕시코에서는 그록이 6위,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요거 AI 챗봇 프로 6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요 노바가 6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텐센트 얀바오라고 메신저에 탑재된 AI예요. 이거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미국에서는 수노, 이거 크리에이터 하는 앱이죠. 미국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훌라, 캐나다. 훌라는 컨텐츠 생성하는 AI인데 미국에서 만든 거고요. 멕시코의 지니우스, 아까 브라질에서 많이 썼던 거였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스노,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지니어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8위가 퍼플렉시티입니다. 미국에서는 크로드,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수노, 멕시코의 AI 챗봇 프로, 브라질에서는 매그너스 AI라고 생성형 AI, 이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포토 에디터, 요거 AI로 이제 에디팅 하는 거, 컨텐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메타 AI가 9위, 미국에서는 훌라라는 게 9위고요. 컨텐츠 생성하는 거고, 캐나다는 퍼플렉시티가 9위입니다. 멕시코는 클링 AI라고 해서 컨텐츠 생성하는 AI, 브라질의 AI 아트 에디터라고 해서 이제 그 포토 편집하는 거고요. 아르헨티나는 그로기 9위입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10위는 지명 AI라고 해서 이것도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거예요. 컨텐츠 생성하는 AI고, 미국에서는 클링 AI 컨텐츠 생성하는 거, 그다음에 캐나다는 AI 챗 애니띵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이것저것 연결해서 사용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멕시코의 메타가 10위고요. 브라질의 스윗 AI, 이것도 약간 AI 생성 컨텐츠 프로그램이고요. AI 포토 에디터가 10위입니다. 아시아로 넘어오면 일단 중국은 두오바오가 1등이에요.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고, 딥시크가 2위, 그 다음에 텐센트 메신저에 탑재된 게 3위. 여기 전부 다 로컬이라는 게 독특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건 안 써요, 중국 사람들. 네. 우리나라랑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은 전부 다 챗GPT가 1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는 제미나이가 2등, 싱가포르, 대만은 딥시크가 2등, 태국하고 베트남 다시 제미나이가 2등입니다. 우리나라는 퍼플렉시티를 많이 쓰죠. SK텔레콤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애크로벳,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그록, 호주, 인도네시아는 딥시크, 싱가포르, 대만은 제미나이, 그 다음에 태국, 딥시크, 베트남에서는 AI 헤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로컬에서 이것저것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4위는 위튼, 그 다음에 일본은 코파일럿, 그 다음에 인도는 지니어스 AI, 그 다음에 호주 코파일럿, 인도네시아에는 링키 AI. 이것도 이제 이것저것 묶어가지고 서비스 제공하는 거. 싱가포르는 그록, 대만에서는 믹서 박스, 이것도 이것저것 연결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태국에서는 AI 챗봇 프로,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딥시크,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키미라고 해서 이것도 중국에서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는 챗봇 AI 프로, 요거 국적불명의 AI인데 이것저것 연결해서 쓰는 거. 일본은 그록, 인도네시아는 딥시크, 호주는 아크로벳,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퍼플리시가 나왔네요. 싱가포르에서는 애크로벳, 그 다음에 대만에서 그록, 태국에서 이제 메타, 베트남에서는 그록, 이렇게 됩니다. 6위는 중국에서 드로우 슬릭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휠, 요거는 여기서부터 AI 컨텐츠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AI 어시스턴트가 전부 중국에서 만든 거라는 게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록, 그다음에 AI 챗봇, 그다음에 AI 챗 프로, AIS, 수노가 10위를 차지하고 있죠. 일본은 구글의 노트북 LM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룹의 리더, AI 미러, 유캠프 AI 이런 게 이제 이것저것 연결해 주는 것 또는 생성하는 거. 인도에서는 퍼플렉시티 많이 쓰고, 그다음에 주노, A1 AI, 메타, 고아트. 호주에서 퍼플렉시티, 메타 AI, 훌라, 수노, 업그레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수노, 블랙박스, 테이크키드, AI 챗봇, 그다음에 A1, 싱가포르 AI 미러, 수노, AI 챗, 메타, 딥싱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서 AI 어시스턴트, 스펠 AI, AI 미러, 챗고트, 그 다음에 AI 챗, 태국에서 AI 챗, 그룹, 그 다음에 에모치, 그 다음에 AI 챗, 클링 AI, 베트남에서 에모치, 메타 AI, 블랙박스, AI 챗, 패스트 AI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나머지 유럽 국가 전부 챗GPT 1등, 그 다음에 딥식, 제미나이가 2등인데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만 딥시크가 2등이고요. 3등이 이제 딥시크가 등장했고, 이탈리아는 아크로벳, 그다음에 스페인 딥시크가 3위,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제미나이가 3위, 터키는 딥시크가 3위,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아크로벳 2등, 그다음에 여기 영국은 코파일럿이 4등, 이탈리아는 챗온, 이것도 이제 이것저것 묶어서 작업해서 사용할 서비스 같고요. 그다음에 애크로벳 리더, 아랍에미레이트 그룹, 사우디아라비아 AI 챗봇,
터키 AI, 뭐 스마트, 이것저것 연결하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폴리버즈라고 콘텐츠 만드는 거라고 했죠. 프랑스에서는 이제 미스트랄, 자국 AI죠. 그다음에 독일은 퍼플렉시티, 이탈리아 AI 챗봇, 스페인 루지아, 스페인에서 만든 루지아가 5위네요. 아랍에미레이트 어도비 아크로벳,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챗온, 그 다음에 터키 지니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위권에서는 영국은 에크로벳 리더, 프랑스는 챗온, 독일은 코파일럿, 이탈리아 코파일럿, 스페인 퍼플렉시티, 아랍에미레이트 AI 챗봇, 사우디아라비아 그록, 터키의 그록.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치리가 그록, 프랑스는 코파일럿, 독일은 챗온, 이탈리아 폴리버즈, 스페인 AI 챗봇, 아랍에미레이트 지니어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에크로벳. 영국은 챗온, 그 다음에 프랑스는 폴리버즈, 그 다음에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수노가 8위네요. 그 다음에 스페인은 코파일럿, 아랍에미레이트 메타 AI,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코파일럿, 터키 코파일럿. 영국 탈키 AI,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가 프랑스에서 9위, 독일에서 폴리버즈,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니, 스페인 수노, 아랍에미레이트 AI 챗, 사우디아라비아 챗데스크, 그리고 챗데스크. 그 다음에 영국은 10위가 퍼플렉시티, 그 다음에 프랑스는 10위가 지니, 독일은 그록, 이탈리아 퍼플렉시티, 스페인은 챗온, 아랍에미레이트 코파일럿, 사우디아라비아 메타 AI, 그 다음에 터키는 모차르트라는 AI를 쓰고 있네요. 컨텐츠 생성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국가별로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 하단부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1등부터 상위권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성과를 내고 있고 클로드가 의외로 많이 안 쓰네요. 그죠? 사용자들이 점점 자기가 선호하는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월평균 사용자 수가 챗GPT가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그 생성형 AI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챗GPT 유료 결제부터 하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죠. 대형 AI 업체들이 한번 고객을 끌어들인 다음에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즘 많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요. 무슨 뭐 프로젝트라던가 이제 뭐라 그러죠? AI 무슨 AI 어시스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AI 에이전트, 그죠?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서비스를 자기네 한번 결제를 하면 나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퍼블리시티는 결제를 한 다음에 나가면 원래 이 $20잖아요. 뭐 1달러에 월 1달러로 2달 동안 무료로 그 가격에 해주던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사용자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챗GPT가 이게 특징이 과거에는 이제 업무용으로 많이 썼고 초반에 등장했을 때는 인간의 뭐 업무를 대체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주말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구글도 주말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면서 이제 마케팅 도구로 잘 활용이 됐는데 챗GPT도 그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챗GPT 앱 사용자에서 2024년 상반기 평일에 비해서 일요일이 5.4% 감소했다. 네. 그래서 주중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게 줄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글은 보시면 주말하고 평일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팀스나 슬랙 같은 경우는 주말에 거의 사용자가 없죠. 근데 챗GPT도 이런 사용자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주말에도 평일 사용에 비해서 크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용자 층이 고르게 주말과 평일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업무와 학교 관련된 과제나 이런 데로 이제 많이 쓰고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쪽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라이프스타일이나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돼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게 교육 업무 쪽으로 쓰는 건데 여기 보라색이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인데 이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보면 이걸로 맛집 찾고 근처에 뭐가 좋냐 뭐 이런 거 묻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업무에 여기 보면 절반 이상은 업무에 쓰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검색하다 보면 이게 물고 가서 UTM이라고 해서 URL이 어떻게 이 링크로 들어오게 됐는지를 뽑아내는데 거기에 챗GPT를 통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뭐 이런 곳에서도,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챗GPT 검색 결과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AI가 모바일 업종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2022년, 요게 이제 2022년 하반기에 사실은 챗GPT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모든 비즈니스에 AI가 등장을 했고, 특히 이제 사진 편집, 시험 준비, 공부 번역, 영양 식단, 뭐 언어 교육, 동영상 편집 같은 하위 장르에서 AI 도입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오픈 AI 코리아라고 해서 따로 사무소를 차렸죠. 그래서 다른 비즈니스에 API를 탑재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AI가 영양이나 식단 앱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AI 기반 칼로리 스캐너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전문 AI 기반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뭐 시험 준비나 번역 같은 곳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별다른 차별화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사람들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차별화하지 못하면 AI로 그냥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들 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랭킹 4위, 5위 안에 있었던 그런 서비스들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살 길이 좀, 그러니까 뭔가 그 전략이 되게 복잡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영양 식단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취미, 관심사, 시험 공부, 번역, 동영상 편집, 종교 영성도 그렇고요. 언어 교육, 기타 유틸리티, 노트 작성, 포스터나 카드 디자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업계 최고의 앱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AI 어시스턴트 분야에서는 챗GPT와 제미나이의 뭐 아주 확고한 이강 체제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에크로벳에서 AI 어시스턴트가 PDF를 요약하거나 뭐 음성으로 이렇게 읽어주거나 그런 서비스로 굉장히 좀 나름대로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무료로 쓰면 한 5회 정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 AI 그 어도비 플랜 같은 걸 사용하시면 전체적인 서비스에 AI를 녹여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버전 구독 서비스를 하게 만드는 그런 미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컨텐츠 생성기 쪽으로 보면 아까 보셨겠지만 수노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거에 저작권 없는 음원을 살려고 하면 그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리고 사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을 내서 산 음원도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도 그 음악을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에 생성하는 삐지로 수노를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명 AI,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건데, 그 동영상 변환 앱이고요. 뭐 다양한 프롬프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도 많이 쓰죠. 이미지 생성, 스티커, 이것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제법 가용치가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사용하기 편하죠. 사진 편집인데 레미니, 픽스아트, 그다음에 라이트룸 많이 쓰죠. 근데 레미니는 거의 초반부터 거의 그냥 결제부터 시작하고 뭐 일주일 동안 무료고 뭐 이래서 저는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던데, 사진 편집 분야에서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다음에 픽스아트는 보정이나 뭐 객체 제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배경에 누가 있으면 그거 지워달라, 이런 걸로 사실 AI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요즘은 아이폰 기본 뭐 핸드폰의 기본 이미지 기능에서도 웬만하면 다 지워주죠. 네. 라이트룸도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시험 준비 과외 공부에서는 노 유니티, 네, 그래서 스쿨 GPT에서 학습 파트너, 이거 이제 AI 스캔해서 문제집 같은 거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답안 가리고 다시 하거나 뭐 맞춰보거나 이런 것들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솔블리라고 해서 AI 실시간 노트, 사용 기반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이고요. CGI라고 해서 노트나 사진을 업로드하면 요약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 인샷이라고 해서 음성 인식 자막, 자동 배경 제거 이런 거죠. 요즘은 예전에는 영상을 만들 때 자막을 되게 손으로 일일이 다 쳤었는데, 요즘은 그냥 음성 인식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도 영상을 한번 만든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자막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픽스버스, 뭐 윙크 이런 것들이 동영상 편집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영양식단은 칼 AI, 사진으로 음식 섭취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먹방 음식 사진을 우리 그 음식점 가서 사진 찍잖아요. 그럼 칼로리 딱 계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로스잇, 사진 기반의 식사 이외에 AI 음성 기록. 그다음에 페스틱, 레스토랑 메뉴 스캐너 기능이 있고 메뉴 사진을 찍으면 AI가 추천 요리를 제안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언어 교육이에요. 러나 AI, 가상 채팅 캐릭터로 학습을 안내해 주는 거. 그다음에 스픽X, 유사하게 실시간 대화를 하는 거고, 플래티카라고 해서 미국식 영어, 멕시코식 스페인어 이런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갖추고 AI 아바타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유틸리티로 스피치파이, 이건 평균 읽기보다 4.5배 빠르게 읽어주는 거라고 하고요. 텍스트 투 스피치 앱, 그다음에 노타는 필기 앱이고요. 그래머리는 AI 키보드, 문법, 맞춤법 제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장 제작성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번역은 이거 이제 구글 번역이죠. 그 다음에 딥L, 그 다음에 하이 트랜슬레이트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벨소리는 젯지라고 해서 텍스트를 예술적인 휴대폰 배경이나 잠금화면으로 변환해 주는 거고요. 페이스 모지는 언어 번역, 문장 AI 기반 문장 제작,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링톤 송, 이거는 AI가 만든 음악을 포함해서 AI 음악 카테고리를 비롯해서 이제 10,000개의 벨소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멀티미디어 디자인 앱은 네오나르도 AI라고 이걸 좀 많이 써요. 텍스트 이미지 기능, 영상 생성, 창작 방향, 참고 이미지 같은 거 샘플로 가이드 잡을 때 많이 쓰고, 프로젝트 인디고는 어도베 랩의 카메라 앱, 사진의 자연스러운 느낌 연출, 노이즈 제거, 반사 제거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리모달 AI는 AI 기반 인테리어, 조경 디자이너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요. 기타 비즈니스 쇼피파이, 사진 보정, 자동 생성된 상품 설명 이런 거. 우리나라의 카페24도 이거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AI가 상세 페이지를 막 일부 만들어주기도 하죠. 구글 애널리틱스도 AI 인사이트에 지원하고, 헙스팟이라고 해서 AI 기반 CRM, AI 기반 CRM 콘텐츠 제작 지원, 뭐 리드 점수화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트 앱으로 바둑, 노출이 심한 사진을 감지해서 흐리게 만들거나, 키스미아에서는 뭐 추천 메시지 기능을 선별해서 노출시키고, 리즈는 AI 윙맨으로 개인 맞춤형 응답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취미에서는 코인스냅은 AI 기반 동전 인식으로 사진으로 동전을 식별하고, 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건 막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분석하고, 플로리파이는 식물 인식기, 식물 관리에 대한 조언 같은 것들을 해주고요. 콜렉터블은 동전, 카드, 만화책들을 스캔해서 AI 통해 가치를 평가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와 영성, 바이블 챗은 성경이나 코란 앱들을 AI 기반으로 채팅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죠. 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중간에 무슨 뭐라고 하죠? 성직자가 답변해 주듯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폴리 알람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맞춤 답변이나 뭐 큐티 아침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쓰시는 거고, AI 큐란,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AI 기반 이슬람 도움이죠. 이 중동 사람들은 특히 이제 생활이 일상에 종교가 스며들어 있죠. 하루에 막 2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올 때 기도실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선배님 한 분이 되게 독실하신데, 그분은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와, 이게 뭐 하나님도 답변하지 못하시는 거를 챗GPT가 한다고 하면서 챗GPT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건 플러그 뽑으면 꺼지죠. 하지만 그리고 그 대답들이 사실 모두 다 쓸모 있는 대답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좀 높이 평가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과 점점 닮아가는 챗GPT의 사용 패턴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상위 검색 엔진 브라우저와 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들의 평균 세션을 챗GPT가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핵심적인 탐색 도구로 챗GPT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챗GPT도 곧 브라우저를 선보인다고 했고,
그다음에 퍼플렉시티는 코멧이라는 브라우저를 선보였죠. 모든 내용이 물론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웹사이트도 넘어갈 수 있는데 모든 게 대부분 이 안에서만 구현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코멧을 보면 아마 챗GPT에서 만들 새로운 브라우저가 어떤 모습일지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잠깐만요. 네, 이게 코멧이에요.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거나 여기서 질문하거나 뭐 저기 구글 브라우저랑 동일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면 챗 GPT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여기서 이제 바로 이걸 스레드라고 부르는데 퍼플렉시티는 스레드에서 이렇게 그냥 결과를 바로 넘겨주죠. 이게 가능한 게 아시겠지만 퍼플렉시티는 이 소스를 공개하는 게 특징이죠. 이 소스가 어떤 보면 광고의 찬스가 될 수 있을 용도로 아마 장기적으로는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그냥 뭐 사이트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처럼 사이트로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고, 네, 여기에 창에서 물어보면 다시 퍼플렉시티가 되고, 우리나라 제미나이와 챗GPT 사용자 수 비교 뭐 이렇게 하면 바로 또 퍼플렉시티로 넘어가서 나오고요. 제미나이가 한국에서 외면을 받나요? 글쎄요, 외면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다 제미나이 쓰죠. 한국에서는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용자가 점유율이 챗GPT가 67.8%, 제미나이는 19.5%인데 머무르는 시간은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AI가 변화시키고 있는 업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